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테일러 콘텐츠 에디터 영준. 에디터 원희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한국 드라마를 들고 왔어요. 네. 지난 28일 첫 방을 시작한 김희선 주원 주연의 SBS 드라마 네. 앨리스입니다. 그렇죠. 공교롭게도 국내에서 이제 SF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에 이게 방영을 시작을 했잖아요. SBS의 전전작이죠. 더킹 영혼의 군주가 이제 평행세계를 다루었고, 최근 개봉한 테넷이 이제 시간여행을 다루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뭐 MBC랑 웨이브랑 같이 한 SF8도 있고, 좀 사람들의 관심이 막 이렇게 몰리는 시기에 첫 방영을 시작한 그런 네. 작품이죠. 공식 줄거리를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죽음으로 인해 영원한 이별을 하게 된 남녀가 시간과 차원의 한계를 넘어서 마법처럼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라고 이렇게 써놨는데, 뭐 사실상 그냥 평행우주랑 시간여행을 다룬 드라마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이 드라마의 제목이자 그쵸. 가장 중요한 네. 역할을 하는 앨리스가 무엇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앨리스가 이제 2050년에 시간여행을 성공하게 된 미래인들이 시간여행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공간이에요. 시간여행자들이 머무르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앨리스에서 시간여행을 하면 이게 평행우주의 시간여행이기 때문에 미래인들이 과거로 가서 무슨 짓을 해도 그 미래인들이 사는 미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네. 이걸 좀 악용을 해서 미래인들이 과거로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합니다. 중요 인물은 공식적으로 소개된 정보랑 1, 2화에서 알게 된 내용을 토대로 이제 정리를 조금 그쵸. 해봤는데요. 주인공 박선영, 김희선 배우가 연기를 하셨죠. 그렇죠. 주인공 박진겸의 엄마로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본명이 사실 윤태희예요. 2050년에 시간여행 시스템 앨리스를 그 기본 원리를 구축한 과학자고요. 예언서를 찾기 위해서 연인이자 동료인 유민혁과 1992년으로 왔다가 임신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이를 위해서 과거에 남고 이름을 박선영으로 바꿉니다. 그리고 진겸의 엄마로 살아가면서 진겸을 위해 되게 희생을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주인공 박진겸, 주원이 연기를 했고요. 박선영의 아들이고 시간여행을 할 때 통과해야 되는 그 워물 때문에 무감정증 진단을 받아요. 타인의 감정에 좀 공감을 잘 못하고 그래서 좀 외톨이처럼 지내는데, 박선영이 살해된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걸 계기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됩니다. 네, 2명 정도가 더 있죠. 네. 그 이제 첫 번째 인물 같은 경우는 박시영 배우가 연기한 유민혁이고요. 2050년 박선영, 그때는 이제 윤태희죠. 그렇죠. 윤태희의 연인이자 동료인 인물입니다. 1992년에 박선영을 두고 혼자서 이제 2050년 미래로 다시 넘어온 미래인이죠. 이후 앨리스의 가이드팀 팀장이 되고요. 과거로 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킨 그런 고객들을 보호하는 동시에 약간 그 앨리스의 존재를 과거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물이에요. 약간 그 맨인 블랙에 나오는 네, 약간 그런 느낌인 네. 거죠.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시간의 흐름이 달라서 2050년에 유민혁이 이제 박선영과 헤어진 지는 거기 시간대로는 1년밖에 안 지났는데 현재의 시간으로는 2020년이죠. 그렇죠. 거기에서는 29년이 흘렀다라는 그런 설정을 더해줬어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중요한 그렇죠. 역할이 될 수도 네.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윤태희. 그렇죠. 또 이제 김희선 배우가 연기를 하는 1인 2역을 맡으신 그쵸, 거죠. 캐릭터고요. 네. 물리학과 교수로 나옵니다. 네. 첫 등장부터 굉장히 까칠하고, 근데 진겸의 엄마랑 이제 굉장히 똑같이 생겼어요. 진겸과 이태희가 이제 마주한 그 순간에 진겸이가 이제 엄마 박선영이 살해되던 날 하늘을 이렇게 돌던 드론을 이렇게 딱 발견을 하죠. 그거를 보고 이거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느낀 진겸이 윤태희를 쫓아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짧게 요약을 드리면, 박선영의 죽음 이후 이제 시간이 흘러서 2020년이 됐고요. 경찰이 된 진겸이 이제 선영을 죽인 범인을 쫓던 중 선영과 똑같이 생긴 태희를 만나고, 이제 그 이후에 시간 여행자 양홍석과도 이제 이렇게 마주치게 되면서 점점 시간 여행이라는 그 개념이 실제 한다는 거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게 2화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2화까지 본 소감 한마디로 하면 재밌었다. 네, 아직까지는 세계관이 막 엄청 복잡하다고는 안 느껴졌어요. 2화까지 보면 시간 여행자들과 현재를 살아가는 인물들이 갈등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걸 어렵지 않게 파악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도 이제 세계관이 그렇게 막 복잡하게 흘러갈 것 같지는 않아요. 연출을 맡으신 백수찬 PD께서 이게 뭐 인간, 휴먼이 핵심인 드라마라고 엄청 강조를 했어요. 테넷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이제 뭐 할아버지의 역설, 뭐 타임 패러독스 막 이런 어려운 그런 개념들 막 굳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하나의 뭐 드라마로 이렇게 편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시간여행을 상품화한 그 앨리스라는 설정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또 뭐 여기서 총기라든지 각종 무기라든지 그리고 뭐 첨단 드론 이런 것처럼 좀 미래 기술이 등장을 하는데 그거를 구현해낸 비주얼이 되게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 총이 이렇게 생성되잖아요. 막 만들어지는 그 비주얼도 괜찮았고 그 예언서를 찾을 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딱 나가죠. 네. 다리에 끼워서 절단한 네. 다음에 약간 잡아가는 도구가 등장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진짜 비주얼이 너무 리얼해가지고 네. 그런 비주얼 구현을 되게 잘했던 것 같고 또 테넷을 보시면 이제 막 어려운 이론들이 막 등장한다고 하잖아요.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이제 모순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는데 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평행 세계를 가져오면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누가 그랬죠? 테넷 GV에서 네. 물리학자 김상우 박사님이 얘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소리를 좀 어렵지 않게 풀어가기 그렇죠. 위한 네, 방편을 네. 잘 사용을 한 거죠. 네. 버킹 영혼의 군주에서는 이제 평행세계 로맨스를 다뤘잖아요. 여기서도 이제 로맨스가 등장을 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인물들 사이의 관계가 좀 되게 묘해요. 암만 평행세계라고 해도 2050년에 윤태희의 아들 박진겸하고 2020년 윤태희의 로맨스가 등장을 할 것인지 이게 조금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되게 정확히 똑같은 인물, 그러니까 엄마는 아니잖아요. 네. 근데 엄마랑 똑같이 생겼고 그렇죠. 이게 로맨스로 과연 괜찮나?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면 파더 이슈가 등장을 하거든요. 아, 데디 이슈. 데디 네. 이슈가 2050년에 유민혁이 30대 중반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나이가. 그렇죠. 30대 중반. 근데 결국 2020년 현재 그 29세 박진겸의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앨리스의 고객 중에 한 명이 그 과거로 와서 살인을 저질러서 박진겸이 경찰로서 쫓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얽혀들게 되는 거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대체 어떻게 될 것인지. 1, 2화밖에 안 됐는데도 복선이랑 떡밥을 굉장히 좀 많이 던져놨어요. 네네. 이 작품이. 네. 예언서에 적힌 그 시간 여행의 비극적인 종말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처음에 이제 예언서를 가지고 있던 장 교수의 딸은 과연 누구일까? 좀 찾아보니까 이 사람도 윤태희라는 식으로 막 추측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잘만 하면 그 2020년도 안에 1세계 3태희가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앨리스 외에 이제 네. 또 다른 시간 여행 세력이 또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언서를 노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선영이 죽기 전에 진경을 붙잡고 나랑 똑같은 사람을 발견해도 그쵸. 피하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런 것인지. 마지막으로 진겸이 뭔가 능력을 발현하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 처음에 태희를 만났을 때 이제 눈물이 탁 떨어지면서 그 시간이 쫙 이러고 멈추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 아이가 예언서에서 말하는 뭐 운명의 아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대단한 과학적인 지식을 필요한 드라마는 아니라서 저는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괜히 그런 거 보면 머리 아프고 피곤해서 이런 떡밥들만 잘 회수를 해도 만족스럽게 볼 수 있는 작품일 것 같고요. 풀어놓은 설정들이 조금 흥미롭기 때문에 꾸준히 볼만한 그런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 네. 앨리스 1, 2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저희의 소감을 이렇게 전해드렸고요. 다음번에도 또 더 재밌는 작품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